나 추천 성광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지난 금요일 리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신천 증시가 많이 하락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강화된 금융규제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금융권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금융주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평안은행입니다. 심천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드번호 000001, 1번입니다.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요. 평안은행은 평안그룹 내에 속한 은행으로서 국유은행이 아닌 전국적 주식제 상업은행입니다. 평안그룹 내에서 평안생명과 함께 그룹 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약 35% 정도 됩니다. 평안은행은 2003년에 평안보험이 은행업에 진출을 하였고 그 후 2010년에 선전발전은행을 인수하면서 평안은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평안은행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금리 속 여전히 유효한 성장성입니다. 평안은행의 총 자산 규모를 보면은 매년 꾸준히 늘어서 2015년 기준 2.5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0조나 되는데요. 중국은행 중에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총 자산이 350조 정도인데 대략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10년간 여수신 및 순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대출채권, 예수부채, 순이자이익 모두 10년 동안 연 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금리 속에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이익 증가율은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연계 영업의 높은 성장성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평안은행의 비이자 이익, 즉 은행 이자 외에 다른 수익이 46%나 성장했는데요. 전체 수익 중 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수료 이익이 48%나 성장했는데 이 당시 중국은행의 평균 성장률 26%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성장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고 높은 성장성의 비이자 이익 성장이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자, 이런데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수익을 고성장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예전부터 전업주의를 탈피해서 겸업 금융체제의 평안보험과의 연계 영업 효과 덕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나운서님 혹시 은행 가셔서 펀드나 보험 가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은행 가서 가입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예전에 라면 한 박스 준다고 해서 은행에서 가입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이후에 은행에서 펀드도 팔고 방카슈랑스 보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증권업에 보험, 펀드 등 자산관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평안은행은 평안생명에 무려 6천만 명에 달하는 고객과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 자산관리, 신용카드 상품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높은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NIM 방어 및 여진 성장 지속인데요. 저 NIM이 무엇이냐? 순이자 마진으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이 금융기관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건데요. 인민은행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6번, 지준율을 5번이나 인하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대략 평균 2.45 정도로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평안은행은 오히려 20bp 상승한 2.77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다 두드려 맞았는데 혼자 성공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산운용 부분에서도 적극적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저 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좀 고수익이 가능한 공급망 금융을 통한 기업대출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개인신용대출, 신탁, 자산관리 상품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도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효과적인 성장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안은행의 ROA, 자기자본 이익률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ROE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은행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안은행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습니다.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기업 부실 채권 문제에도 이렇게 이익이 났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관리, 신용카드, 보험 부분의 시너지 영업 효과로 인해 이익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대율 규제 폐지로 인해서 예대율이 23%나 상승하면서 NIM이 개선되면서 회사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예대율은 규제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수익이 계속 탄탄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회사의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 속에서도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고 또 연계 사업들을 통해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가지고 있는 평안은행입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평안은행의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우선은 2015년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전반기에 저렇게 좋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한 번, 두 번의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요 첫 번째 하락 때는 레버리지 규제 강화, 또 차익 실현, 또 위안화 약세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요 두 번째에는 2016년 서킷 브레이커, 그때 공황성 매도와 함께 좀 유럽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런데 평안은행은 지금 주가 수준에 비교해서 ROE와 성장성이 지금 15%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심천지수와 평안은행의 주가를 비교해 보자면은 이 부분이 심천지수고 이 부분이 평안은행 지수인데요.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현재 좀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다 보실 수 있고, PBR을 비교해 보아도 심천지수보다 평안은행의 PBR이 더 낮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은행은 확실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평안은행 어떻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지금 현재 가격이 8.9 위안인데요. 최근에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평선은 역배열의 모습으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인데, 다행히 상승을 통해 5일선이 현재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5일선이 21선, 61선, 120선의 골든 크로스만 만들어준다면 다시 한번 2015년에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8.9 위안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8 위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 위안의 손절가 라인이 오면은 즉시 매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네. 중국 증시의 하락과 금융규제,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이런 비관론, 악재 속에 평안은행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싸게 한번 과감히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안은행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추천성강통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